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과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언론이라든지 소식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 관련 종목들도 들썩이고 있고 시장에 큰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또 여기에서 살펴볼 게 그냥 단순히 지배구조,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이제 확실히 우리 대기업들의 이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삼성도 그랬고 현대차도 얼마 전에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했고 LG 구광모 회장도 그렇고 SK도 최태원 회장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결국에는 기업들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펼칠 전략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은 배종찬 소장님께 좀 먼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대기업들의 세대 교체가 자이든 타이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 이제 3세 경영이고 지금 이제 50대 총수 다음으로는 사실 4세 경영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이재용 부회장도 자식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이 3세 경영이 가져오는 효과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변화죠. 2세 경영 때 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긴 했습니다. 이제 우리 고속 성장 시대에 맞는 그런 혁신을 이루어냈다면 3세대 이 경영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태원 회장을 또 50대 딱 걸려 있어요. 59세. 네. 그다음에 구광모 LG 회장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있고 정의선 이제 회장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따져볼 부분은 미래 경영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주로 이 중후장대한 중공업 쪽에 좀 방점을 뒀던 사업 구조였더라면 이들은 말 그대로 이제 모바일 쪽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또 다른 이제 차원에서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미래 경영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재용 부회장도 2030 신경영선언을 통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 TSMC 대만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겠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네. 한 9조 달러 정도, 9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던 하만, 이 전장 업체인 하만 오디오, 이 인수, 초대규모 인수 외에는 별다른 지금 국제적인 인수합병이나 이 흐름이 없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이고 구광모 회장의 경우에도 굉장히 조용한 리더십이지만 최근에 LG화학과 또 그렇죠. LG 배터리 분야를 물적 분할하는 것을 이제 선언하면서 앞으로 성장 동력도 점점 가져가는 그런 또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용해요. 또 하나 이제 정의선 이제 회장이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미래 경영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조직 혁신입니다. 타운홀 미팅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타운홀 전체 직원과 소통하는 모임이 잘 없었는데 이미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오기 전에 여러 차례의 직원들과 2~3천 명의 직원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목표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자, 자율주행차로 간다. 그다음에 우리는 개인 비행기로 간다. 이미 소개가 된 바가 있었죠. 그다음에 로봇으로 간다. 이 목표를 정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미래를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크게 박수를 받을 부분이고 최태원 회장도 대단해요. 저는 몇 번의 헛발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경영 리더십에도 좀 치명타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본인 스스로의 혁신과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영 리더십을 만들어낸 최태원 회장. 얼마 전에 인텔 메모리 분야를 인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로 이런 결단 자체가 최태원 회장이 근본적인 변화를 하자. 코로나19 국면에 어려울 때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이 글로벌 혁신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딥 체인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부분이고 그만큼 지금 이제 이 50대 총수들의 특징은 세계 무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영어 구사 능력도 거의 이 소통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 기업의 성장, 대기업들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들이 가져올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정시에 끼치는 영향도 좀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차용조 소장님과는 주식과 관련된 주식 투자와 연관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회장들이 결단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룹 내에서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SK가 인텔 랜드 부분 인수하는 거, LG 구광모 회장이 배터리 부분 분사하게 물적 분할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현대차도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대기업들의 투자는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방향과 패턴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있는데 차영주 소장님은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이런 변화, 주식 투자의 변화는 또 어떻게 맞물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좀 다소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큰 그림을 보게 된다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그 현재 지금 오늘의 이제 이슈는 상속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지금 뭐 그룹을 그 삼성그룹을 키워놓은 거는 이건희 회장이 맞습니다만 수많은 주주분들의 또 역할도 있었던 건 분명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주주분들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삼성그룹을 온전히 인수할 것인가라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여기서 주주들은 빠졌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조금 안타깝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룹의 총수가 바뀌는데도 지배 구조에 있어서는 개편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본다라면 이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두 번째는 또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그룹 같은 경우 이번에 빅베스를 통해서 대규모 물론 뭐 세타 엔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장 취임과 동시에 빅베스를 펼쳤다. 이건 과거를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회장에게 새로운 영업이익을 안겨주겠다라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이게 무슨 새로운 뭐 기법도 아니고 이건 교과서에 나온 것들을 아직까지 현대차가 주주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명 말씀하신 배준생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글로벌 경영과 신경영 이러한 것들을 표면적으로 내세웁니다만 뒤를 돌아서 하는 거 보면 과거 선대 회장들이 했었던 상황들을 계속해서 답습해가고 있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저는 조금 주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점도 꼬집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직 주주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배당 성향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 들어가서 수익을 남기기에는 그렇게 새로운 모멘텀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행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이었었다라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시장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게 일단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정몽구 회장도 지금 현재 와병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아산병원에 입원한 지가 몇 개월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뭐 부의 아들을 이제 회장으로 취임시키면서 지배 구조를 무난하게 넘어간다라는 면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차영주 소장님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꼬집어 주셨는데 뭐 LG화학도 사실 물적 분할하는 이야기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좀 실망을 많이 한 이런 양상도 있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좀 아쉬운 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종찬 소장님과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면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에 우리는 투자를 이어가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나 증시를 받치고 있는 게 이런 대기업들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좀 힌트 좀 광범위하게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50대 총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나 우리 이데일리 애청자분들은 주로 실적이나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기대감. 네. 근데 우리가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것이 이 CEO 변수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과연 이들이 이 비전도 종종 이제 발표를 하고 50대 총수가 LG, SK, 삼성, 현대 마찬가지겠습니다. 과연 어디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의선 지금 회장이 됐습니다. 부회장 시절에 본인의 목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로 가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전기차를 100만 대 팔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제시가 됩니다. 그 이전에 아버지 세대 때는 이 작고한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도 기회는 쏙 들어오죠. 마누라 40배고 다 바꾸라. 근데 뭔가 목표나 비전을 이야기한 건 아니었어요. 잘하자. 품질을 전부터 개선시켜서 삼성하면 품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만들자 그랬는데 이들이 2세대 경영자들과 다른 건 분명히 비전이 나옵니다. 그 비전을 보시고 과연 이것이 적절한 이 경영 방향이냐. 그리고 이들이 얼마만큼 여기 일관되게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 보는 것이 SK 하이닉스를 2012년에 인수한 이후에
이른바 2018년에는 도시바 메모리 키옥시아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투자를 합니다. 2022년 바로 올해는 이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까지도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관된 경영자들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또 새 대기업들의 변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상승 탄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양상도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YG경제연구소의 차영규 소장 그리고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